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진도 들어갑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자, 입문서 202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202페이지요. 자, 202페이지 와보시면 물권법 강론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물권 총론이었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다루게 되는 물권법 강론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점유권서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용익 물권이었죠.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이 두 가지는 담보 물권이죠. 이 순서대로 해서 각각의 물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획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이 세 가지 물권들을 볼 계획을 현재 일단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점유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점유권의 개념이에요.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념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점유의 관념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유의 종류가 있어요. 점유의 종류. 여러 가지 점유의 모습들이 많지만 일단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자주 점유하고 그 다음에 타주 점유.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끝으로 해서 점유권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점유권의 개념입니다. 점유권이란 무엇이냐?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할 경우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은 이 민법에서는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 줍니다. 점유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유권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점유 보호 청구권. 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 인정을 해주고 점유권 인정받으면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03페이지 밑에 점유 개념에 보시면은 이 점유는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본권이 있든지 본권이 없든지 그런 거 안 따져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된다. 넘기세요. 자, 근데 이제 204페이지로 왔을 때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물리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양괄호 3번에 보시면 관념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사실상 지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 쉬운 건 당연히 물리적인 지배입니다. 내가 지금 내 차량에 내가 탑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물리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다. 물리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물리 플러스 관념. 합쳐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물리적 지배라는 것이 뭐냐? 현재 내가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소지하고 있죠. 그죠? 강아지. 네? 강아지는 물건이죠? 강아지 가족이에요, 물건이에요? 강아지. 물건입니다. 민법에서 강아지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 자, 강아지를 목줄로 묶어가지고 지금 운동 중이잖아요. 그럼 현재 강아지 소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 지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밑으로요. 관념적인 건 뭐냐?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주차장에 내가 자동차 주차해놨습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나는 현재 근무 중이죠. 그럼 현재 내가 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관념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다, 안 하고 있는 거다? 점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관념적으로. 예, 요게 이제 관념적인 뜻입니다. 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무슨 선녀가 무슨 옷을 벗어났잖아요.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옷을? 나무꾼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 안 줬잖아요. 예, 선녀는 관념적으로 지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부동산으로 가져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양거를 쌓아버립니다. 점유권과 본권입니다. 자, 본권의 뜻이 지금 현재 괄호 속에 나와 있듯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인데, 자, 사례 1번입니다. 갑소유 빌라를 을이 2년간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건 갑이에요. 자, 갑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 있죠. 자, 근데 갑이 소유하던 이 빌라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이거는 본권이거든요. 전세권은 본권이다.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현재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얘가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을은 전세권이라는 본권 이외에도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을은 물권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2개. 점유권하고 전세권 2개 가지고 있는 거, 2개. 네? 물권 2개 가지고 있어요. 부자네요. 자, 그러면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아직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을은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 기간이 다 끝이 나면 전세권은 자연스럽게 소멸이에요.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본권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을이 전세권이라는 본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직 이 집을, 이 빌라를 갑한테 반환하지 않았다면, 아직 반환했다고요? 반환 안 했다고요? 아직 반환 안 했다고. 반환 안 했어요. 그럼 본권이 없더라도 을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죠? 반환 안 하잖아요. 갑이 뭐를 줘야 반환해요? 전세금 줘야죠. 그죠? 주인이 전세금 주셔야 이 집을 뭐 할 거예요? 반환할 거예요. 그럼 반환 전까지 을은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권이라는 건 본권 유무랑은 상관이 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2년의 기간 종료 전에는 아직 기간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을은 전세권이라는 본권 그리고 점유권을 함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년의 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전세권이라는 본권은 소멸했지만 점유권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을한테. 문장 이해되시죠? 네. 한 가지 더요. 을이 전세권자로 살 때 을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을에게 점유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소유자인 갑에게도 점유권 인정을 해줘요. 우리 민법에서. 갑이 직접 이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에게 관념적으로 점유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을도 점유권이고 갑도 점유권이 있단 말입니까? 예,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을의 점유를 직접 점유. 을의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하고 뭡니까? 이 집주인 갑의 점유를 간접 점유라 그래요. 조금 이따 만납니다. 자, 이런 관념적인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갑의 강아지를 을이 훔쳐서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을이 뭐예요? 을의 이름이 뭐죠? 강아지 도둑놈이요. 강아지 도둑놈이죠?
근데 도둑놈이라서 강아지를 훔친 거니까 을에게 본권은 없죠. 을이 하고 있는 게 정당한 점유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훔쳐서 소지하고 있으니까 을은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을은 본권이 없으나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을은 점유 중인 강아지를 제3자가 무단히 가져가면은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 바로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점유권 가지고 있으면은 점유 보호 청구권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갑이 강아지 주인이에요. 이 개 주인입니다. 개 주인. 근데 이 개를 을이 뭐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훔친 걸 침탈이라 그래요. 침탈하였다. 자, 근데 어쨌든 침탈했으니까 정당하게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후에 을이 훔쳐서 갖고 있던 이 개를 다른 제3자가 또 뭐 했다고요? 또 훔쳤다고요. 에? 도둑놈의 도둑놈이 또 있다는 거야. 침탈자, 또 침탈자. 그럼 이때 을은 내가 점유하고 있던 강아지를 가지고 간 이 병을 상대로 해서 뭐 합니까 지금? 돌려주세요. 점유권에 기해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유권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갑은 보고 웃겠죠? 갑은 보고 웃겠죠. 내가 개주인인데. 당연히 갑도 이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 훔쳐서 달아난 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현재는 병이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강아지 가지고 와라. 반환 청구. 네, 이와 관련된 점유보호 청구권 관련된 것은 해당 파트 마지막, 마지막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파란색 2번입니다. 점유의 관념화예요. 자,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직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권자가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얘가 하고 있는 점유는 직접 점유. 집주인은 무슨 점유야? 간접 점유라는 거죠. 주로 표현할 때 임대차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임대차로. 자,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임차인. 자, 그럼 을이 임차인으로서 현재 목적물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을은 직접 점유예요. 자,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이 집을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들 사이에서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었죠.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을이 목적물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을은 이 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갑한테 반환할 거잖아요. 반환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집이 갑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임대인에게 간접적인 점유를 인정해준다는 거죠. 네, 이걸 간접점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조문 함께 보면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끔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끔 만든 자죠. 그 자에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조문에서 말하는 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바로 점유 매개 관계라는 거예요.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중첩이 가능해요. 뭔 말이냐? 을이 이거를 임대차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차 할 수 있어요. 다시 임대차. 이거를 전대차라 그래요. 전대차.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는 병은 이제 전차인이 되고, 을은 뭐가 되겠어요? 예?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전대인이라고 해요. 전자만 바뀌는 거예요. 을이 다시 임대차 했으니까 이제 임대차라고 하지 않고 전대차라고 하고, 그럼 세입자가 전차인, 다시 빌려준 자가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전대인. 그럼 이 을 같은 경우는 갑과 애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임차인이겠지만 병과 애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대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대차도 내가 임대차 한 거니까 이것도 점유매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점유매개 관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라는 거죠.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누가 직접 점유? 얘가 직접 점유하겠죠. 그죠?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직접 점유. 이제 을은 무슨 점유하는 거죠?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이제 을은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전대인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전대차라는 계약을 했을 때 갑만이 간접 점유자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는 거죠. 갑도 간접 점유고 누구도 간접 점유고? 을도 간접 점유고. 을도 간접 점유고. 자,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대차 매개 관계로 해서, 네? 매매 관계가 아니라 매개 관계입니다. 매개 관계. 임차인으로 점유를 할 때 임차인은 직접 점유고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럼 전대차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를 해가지고 전차인한테 점유를 넘겼다라는 거죠. 지금 임대차 괄호 안에 매매 관계라고 돼 있죠? 아니에요. 매개 관계입니다. 오타입니다. 고치세요. 매개 관계. 전대차도 무슨 관계? 매개 관계. 그럼 전대차라는 이 매개 관계를 통해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하고?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요. 써놨지 않습니까? 자,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자, 을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직접 점유를 했지만 병한테 다시 빌려준 거니까 을은 다시 무슨 점유로? 간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간접, 임차인 간접, 전차인은 직접 점유예요. 오늘 OX에 나오는 거니까 맞추세요. 틀리지 말고.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양괄호 2번입니다. 점유주, 그리고 보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할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상 영업상 이와 유사한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뭐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지금? 지시 받는다.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데요. 을이 갑한테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원. 편의점 직원이에요. 편의점 직원. 편의점 직원. 그렇죠? 그럼 이분은 점장님? 네? 사장님이죠, 사장님. 자, 현재 조문에는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시 내리는 이분이 조문에서 타인이라는 거죠, 타인. 자,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지시 받아서 을이 현재 근무를 서고 있을 때 편의점에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에 대해서 누가 지배를 하고 있죠? 갑이 지배, 을이 지배. 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지배하고 있죠?
자, 근데 계속 문장 보시면요. 이때 타인의 지시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했을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박올 중에서 누구만 점유자라고요? 이 타인, 이 지시 내리는 이분이 점유자라는 거죠. 이분만 점유자이고 얘만 점유자고, 그럼 지시받는 직원은 점유자라는 거, 점유자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보조자라고 한다.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내용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점유주, 점유 보조자 사이에서 점유 보조 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지시받는 관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타인의 지시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보조자죠. 근무를 서고 있죠. 예컨대 가정부나 상점의 점원, 이런 분들이 보조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시 내리는 그 사장님을 점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점유 관념화 부분에서는 어떤 걸 잘 정리하셔야 되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간접 점유자가 있고요. 간접 점유자. 그리고 점유 보조자.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일단 간접 점유자 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한 명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시죠? 예, 임대인 떠올라요. 임차인? 노노노. 임대인. 자, 그럼 점유 보조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직원이요. 직원, 알바. 이런 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는 얘는 분명히 물건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지배를, 물리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을 빌려줘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물리적 지배라고 해야 되겠죠? 물리적 지배. 물리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간접 점유자한테. 반대로 점유 보조자는 근무를 서고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지배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내가 편의점에 물건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이 보조자한테는 점유권을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하고 반대죠? 비교 잘 해두시라는 거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 네? 간접 점유자.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맞아요, 아니에요? 간접 점유자. 점유자 맞잖아요. 왜 점유자예요? 점유자. 점유자. 그럼 점유자가 맞으니까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고, 점유권 있다고. 점유권 있다고. 그럼 점유 보조자는요? 점유자다,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라고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해요? 보조자. 그러니까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권 있습니다, 점유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점유권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 있기 때문에 이자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점유보호 청구권, 이것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간접 점유자는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자, 근데 점유보조자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점유권 없기 때문에 이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두 가지 잘 비교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관념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02번의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 보기에 앞서서 뒷페이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206페이지요. 자, 206페이지로 보시면 03번에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바로 점유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는 거예요. 점유의 종류. 자주도 있고 타주도 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유는 자주 점유도 있고 타주 점유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자주 점유라는 거는요. 자주로 점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그거는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그거를 타주 점유라 그래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뭔 말인지 모르죠. 각각의 예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매수인이죠. 물건을 삽니다. 매수인. 자, 그러면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물건을 사고 이 물건의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최종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을은요. 근데 지금은 소유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하고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냐는 거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갑으로부터 물건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건 매수인이 소유하려고 점유하는 거예요? 빌리려고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점유한 거 맞습니까? 그 소유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무슨 점이다 이거는? 이게 자주라는 거, 자주 이게. 이게 자주라는 거, 자주. 자,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면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있었고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해요. 그럼 을이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는 건 빌렸다가 썼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소유하려고 빌려 쓰려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려 쓰려고. 소유의사 없어요? 타주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주 점유라고 하면은 매수인 생각하세요. 매수인의 점유. 소유하려고 점유. 내가 가지려고. 타주 점유하면 대표적으로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이렇게 나눠져요. 매수인과 임차인 나눠진다. 자, 그러면 을이 하고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인 건지 타주 점유인 건지를 판단할 때는 그 권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권원이 무엇이냐? 권리의 원인, 권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권원이 매매면 그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되고 그 권원이 임대차면은 그 점유가 타주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권원 성질에 따라서 자주와 타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할 때는 권원 성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입니다. 주관적 아니에요. 권원이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다.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1번 확인합니다.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양괄호 2번 판단 기준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 자, 그리고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파란색 2번 확인합니다. 타주 점유라고 돼 있죠. 이거는 소유의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말한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임차인, 전세권자, 법정 지상권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빌려 쓰시는 분들이에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 빌려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 점유인 것입니다. 타주 점유. 자, 관련해가지고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네, 매수인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인접해 있었다. 토지가 인접해 있었다. 이렇게 담장이 있었어요. 담장. 이 사이에. 자, 이 사이에 담장이 이렇게 있었고요. 담장. 자, 왼쪽 토지를 갑이 소유. 오른쪽 토지를 을이 소유하고 있었다. 왼쪽을 갑이 소유, 오른쪽을 을이 소유하고 있었다. 자, 이 상태에서 을로부터 이 토지를 병이 매수했어요. 병이 이 토지를 매수했다. 자,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이 토지를 내가 매수했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내가 이렇게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실제 경계를 측량해 보니까 야, 실제 경계는 요렇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야, 담장이 경계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 경계였어. 알고 봤더니. 그 말인즉슨 이 땅이 알고 봤더니 누구 땅이더라? 갑 땅이더라는 거죠. 뭔 사기인지 아시겠어요? 갑 땅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놓고 나중에 갑하고 병하고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병이 요 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 이 점유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인접토지 매수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믿고 점유를 해왔던 거죠. 따라서 이거 자주다 타주다 이거 자주예요. 이거 자주라는 거죠. 자주.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 책 207페이지 위쪽에 나와요. 207페이지 위쪽에.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쪽에 인접 토지 일부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그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괄호 속에 나오듯이 인접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 그리고 등기부상 면적과 차이가 측량과 같은 정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이 담장을 경계로 보고 착오를 해서 인접 토지 일부를 매매 대상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했던 이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토지의 경계가 담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담장이 경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왔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겁니다. 따라서 자주다 타주다? 자주라는 거죠.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다. 자, 근데 니은에 보시면요. 니은.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실제 측량해 보니까 담장이 여기인데 실제 측량했더니 이래요. 예를 들어서 실제 경계가. 알고 보니까 여기가 다 갑당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이거는 조금 초과입니까? 상당히 초과입니까? 이거 상당히 초과잖아. 이거는 등기부하고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이 초과되고 있다면 이거를 매수했던 병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문에 나오듯이 계약 당시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은 타주 점유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다. 그러나 조금 넘어간 건지 상당히 초과한 건지 여기에 따라서 자주 타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바로 그거죠. 그럼 실제 경계가 이 정도면 어떡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에? 조금 넘어간 거에 상당히 초과해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미 다 판시가 끝난 거. 그리고 지문에서 이렇게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착오로 조금 넘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기 때문에 그 표현을 보고 판단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두 가지를 분류해봤어요. 한 장 앞으로 오세요. 20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02번 확인합니다.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97조 확인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야, 권원이 매매면 자주점유고 권원이 임대차면 타주점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권원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불분명. 야, 잘 모르겠는데? 야, 권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점유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야, 점유를 해왔다는 건 확실한데 그 권원 자체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일단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으로 추정해요. 자주점유인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추정. 자, 여기서 추정이라는 게 뭔 말이냐? 추정. 자, 추정이라는 거는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반대 입증 전까지. 일단은 진실한 것으로. 일단 진실한 것으로 봐준다. 이게 추정이에요. 네. 그럼 반대 입증이 돼버리면 진실한 걸로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반대 입증이 돼버리면. 근데 반대 입증 되기 전까지는 일단 진실한 걸로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점유가 자주인 건지 타주인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무슨 점유? 일단 자주라는 거죠. 자주. 네? 그래서 그 밑에 줄 해보시면 점유자는 197조에 의해서 자주 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 자, 이 추정된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그 오른쪽 문장 점유자 스스로가 자주 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뭐 할 책임 없다고요? 입증 책임 없다고요. 입증할 책임이 없으시다. 입증 안 해도 돼요.
입증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분이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갑으로부터 이 땅을 을이 샀어요. 매수하였습니다. 땅을. 자, 을이 이 땅을 매수해서 갑한테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대금을 다 지급하였다. 근데 돈은 다 갖다 줬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등기 안 하신 거예요. 네. 조금 이따 해야지 이러면서. 그럼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근데 갑은 알고 있죠? 나 돈 다 받았잖아. 돈 다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을한테 넘겨줘야 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을이 이거를 점유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어느 날 갑이 사망했어요. 아,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갑이 돌아가시면 이 땅이 뭐가 돼버려요? 상속돼요. 상속인들이 그 땅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누가 농사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럼 상속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이거 내가 산 건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을은요. 내가 샀어요. 그럼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죠. 나가세요 이러죠. 아니면 임대로 가지고 오세요. 임대로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상속인들이. 그럼 을은 이제 억울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뛴다고요. 산 거라고 내가. 믿어줘. 싫어, 안 믿어주죠. 증거 가지고 오세요. 증거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상속인들의 주장은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점유, 5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당신이 해왔던 점유는 적법한 점유였습니다. 무단 점유였습니다. 당신 무단 점유한 거야, 지금까지. 무단 점유는요, 타주로 봅니다. 타주. 당신 타주야, 타주. 당신 타주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상속이. 근데 을은 자신이 해왔던 점유가 무슨 점유라고 당연히 주장하겠어요. 나 자주야, 나 매수인이야. 말 안 통하면 결국 법원 가겠죠. 법원 가서 병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고 을은 자주점유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을이 해왔던 점유가 점유한 건 확실한데 자주인지 타주인지 모르잖아요. 이때 일단 뭘로 봐준다고? 자주로 봐준다고. 일단 그거를 자주점유 뭐라 그런다고요? 추정한다 그런다. 추정한다. 그러니까 을하고 변하고 소송에서 붙으면 누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을이 유리하죠.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 안 해도 되니까. 입증 안 해도 돼요. 누가 입증해야 되죠? 병이 입증해야 돼요. 병이 을의 점유가 뭐라고 입증? 타주라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병이. 을 스스로가 자주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이게 추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주 점유 추정뿐만 아니라 197조에서 나오듯이 자주, 그리고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 싹 다 추정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확인하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자, 197조에서 현재 말하고 있듯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이것들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추정된다. 추정. 여기서 선의점유라는 거는요. 나에게
나에게 본권이 없음을 나에게 본권 없음을 모르고 하는 점유를 선이라 그래요. 본권 없음을 모르고. 자, 그리고 평온 점유 같은 경우는요. 평화롭게 하는 점유입니다. 평화롭게. 평화롭게 온화하게 하는 점유. 폭력을 쓰지 않고. 자, 그리고 공연 점유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점유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것들이 전부 다 추정돼요. 그러니까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점유 전부 다 뭐 할 필요 없음.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자, 그래서요. 자주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타주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타주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추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추정이 되는데요. 무과실 점유. 전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과실 점유라는 것은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은.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책이 없으니까 추가하세요. 자, 여기까지 점유 종류들 살펴봤고요. 208페이지 점유 보호 청구권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